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 관광과 유학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악화되는 중일 관계 국제부 금철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 안 돼, 유학 안 돼, 그러다가 지금 영화도 안 돼. 이 모든 거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지금 중국 분위기를 보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타이완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라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이 철회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는 다카이치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반격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 CCTV는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와 영화 일하는 세포의 상영 계획이 취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6일 개봉 예정이었지만 현재 예매표를 환불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파원도 현지에서 확인을 했고요. 네. 이미 개봉된 일본 영화들도 관객들의 발걸음이 뚝 떨어지면서 상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내놓을 추가 조치가 무엇인지는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지난 2023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와 같은 자국 시장의 진입 통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일본 총리의 발언이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경주에서 일본과 그 중국 정상이 만났을 때도 그렇게 썩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 양국 간의 소통이 이렇게 되다 어떻게 끊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0일 그 중일 정상회담 때 의례적인 어떤 덕담도 양국 정상이 하질 않았었죠. 그렇죠. 현재 이런 분위기로 본다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교 당국에서부터 관영 매체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일본을 총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지난 14일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这次的有关问题根源在于日本首相高市早苗发表极其错误、极为危险、极具挑衅的涉台言论，还不思悔改，拒不撤回。 중국 관영 매체들도 계속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환구시보는 악질적이면서 의도가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CCTV 계열 소셜 미디어도 당나귀의 머리를 걷어차였냐는 욕설에 가까운 언급을 했습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주저함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런 막말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외교부가 가나스키 겐지 주중 일본 대사를 한밤중에 불러들여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자민당 강경파 의원들은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를 추방하라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가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왜 이 시기에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꼭 집어 공식적으로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정가에서는 타이완 유사시가 일본 유사시다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총리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우익 인사들이 종종 해왔던 발언이고 아베 전 총리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다만 네. 공식적으로 했다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현재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모호한 답변을 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타이완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함으로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서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 즉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타이완의 무력 분쟁에 일본이 군사 개입할 가능성을 현직 총리가 공개 거론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본 자민당 중진 의원들은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야당에선 날선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1야당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驚きました。期待総理も一定程度のところでとどめてるお話だったと思います。 중국의 타이완 공격 시에 일본이 미국과 함께 방어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 아소다로 전 총리도 현직 총리 시절에는 중국을 고려해서 이 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현재 70%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타이완 관련 일본의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로 더 나아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습니까? 뭐 총리 입장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런 사태 파장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의도적으로 말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이제 전면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 꽤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갈등이 좀 뭐 봉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중국의 강경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냐 이런 분석들이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중국의 보복이 경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15일에 가하라 미노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과 중국 간에 서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겹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 대영주 국정이 어제 베이징을 찾아서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아시아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뒷짐을 지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일본 국장이 머리를 숙이는 듯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의도된 연출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두 나라 관계를 지난 2012년 일본명 센가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후 최악의 사태다라고 규정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오는 22일 남아공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 간의 회동이 이루어져서 사태 해결에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